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진법과 주역의 관계입니다. 이진법과 주역의 관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궤상, 효상, 일름법 중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궤상법칙을 배웠죠. 궤상법칙이란 말 그대로 10획에 있는 설계전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점액역학자, 한국의 점액역학자가 첨가한 내용을 설계전과 포함을 해서 8개의 물상취상표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교재 66페이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교재 66페이지에 있는 8개의 물상괴상표가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사전입니다. 앞으로 64개를 해석해 나갈 때 그 66페이지에 있는 8개의 물상 그 다음 취상표는 우리의 좋은 사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진법과 주역의 관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진법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 보진 않았죠. 그래서 진법 얘기가 나오면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10진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진법을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진법이라 하면 그 다음 밑에가 이진법입니다. 이 진짜를 한자로 쓰면요 이렇게 씁니다. 나아갈 진짜, 즉 2개의 숫자로 나아가는 방법. 이거는 10개의 숫자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가냐? 그럼 10개는 뭐가 10개냐? 그러니까 기초 숫자가 10개라는 얘기입니다. 10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0, 1, 2, 3, 4, 5, 6, 7, 8, 9. 그 0부터 9까지 10개죠. 0부터 9까지 10개입니다. 이진법은 2개의 기초 숫자를 가지고 합니다. 그 2개의 기초 숫자는 뭐냐? 바로 0하고 1입니다. 0하고 1. 자, 그럼 우리가 먼저 10진법을 보겠습니다. 자, 10진법은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로 가지고 기초 숫자를 가지고 전개를 해 나가는데 한 자릿수에서 9는 제일 큰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자릿수를 올려야 되죠. 그러면 자릿수 올리면 한 자리가 2자리 되겠죠. 2자리가 됩니다. 자, 2자리 중에서 가장 적은 수가 10입니다. 그렇죠? 2자리 중에서 가장 적은 수가 10이죠. 그 다음 어떻게 나갑니까? 11, 12, 13 쭉 나가서 99까지 나갑니다. 자, 2자리 중에서 99가 제일 큰 수죠. 그 다음에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릿수를 올려야 되죠. 자릿수 올리면은 3자리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100입니다. 그죠? 100. 자, 그래서 10진법은 0부터 9까지 10개의 기초 숫자를 가지고 쭉 앞으로 사용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진법은 0하고 1, 두 숫자를 가지고 전개를 해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이진법은 0하고 1을 씁니다. 그 0하고 1을 쓰다 보니까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1이 땅목에 걸려버렸죠. 2는 쓸 수가 없으니까 0, 1, 1이 한 자리 중에 제일 큽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릿수를 바꿔야죠. 그럼 2자리 중에서 제일 적은 수가 뭡니까? 10이죠. 10. 그 다음에 10 다음에 뭡니까? 11이죠. 11을 쓰고 나니까 또 2자리 중에서 이진법에서는 1이 제일 크니까 또 자릿수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자리가 되겠죠. 3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뭘까요? 100입니다. 100. 자, 100 다음에는 뭐입니까? 101. 그렇죠? 그 다음 110. 그 다음 111.
자, 111이 오니까 세 자리 중에서 제일 큰 수를 써버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자릿수로 올라가야죠. 네 자리 중에서 가장 적은 수는 1000이 되죠. 자, 이 이진법도 10진법하고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 이진법이 주역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제 먼저 이진법과 8개의 관계, 이진법과 64개의 관계를 지금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이진법과 8개의 관계를 먼저 한번 보죠. 자, 요 내용은 지우고 이제 8개를 갖다가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전 시간에 태극의 3단 분화를 배웠죠. 태극의 3단 분화. 태극이 3단 분화를 하면서 8개가 형성이 되고 8개는 독립체가 되니까 각 개가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짐으로써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진법하고 8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진법을 적어두죠. 이진법. 이진법에는 이진법은 0하고 1, 0하고 1. 자, 0하고 1 쓰고 나니까 자릿수 옮게 돼서 10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 다음에는 11이었고 또 11도 두 자릿수에서는 가장 큰 수니까 또 자릿수를 올려줬죠. 세 자릿수가 1, 0, 0이 되었습니다. 1, 0, 0 다음에는 1, 0, 1, 1, 1, 0, 1, 1, 1. 1, 1, 1 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죠? 자릿수 올려가 버리죠. 네 자릿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진법은 0하고 1, 10, 11, 100, 101, 110, 11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0진법하고 이진법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0진법에서 10은 10이라고 읽었습니다. 10. 그쵸? 10진법에서 10이라고 읽습니다. 이거. 그 다음 10진법에서 이걸 100으로 읽어줬죠. 그런데 우리 이진법에서는 10이라고 100을 읽어버리면 10진법하고 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읽지 않고 이건 1, 0, 이거는 1, 0, 0.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게 10진법하고 이진법하고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진법에 이제 이런 숫자를 놔두고 태극의 3단 분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한 부분이니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태극이 있습니다. 태극. 태극이 있고 태극이 음양으로 분화되어 나가죠. 이쪽이 음입니다. 이쪽이 양입니다. 자, 왼쪽으로 분화되어 나가는 부분은 음이 될 것이고 앞으로 오른쪽 가는 건 양이 됩니다. 자, 음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죠? 음은 이렇게 표시하죠. 양은 하나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자, 이 양이 다시 또 분할을 합니다. 이게 1차 분할하면 2차 분할을 하죠. 다시 이게 그 다음에 양, 양 분할하겠죠? 자, 그러면은 2차 분할은 1차 분할을 바닥에 깔고 2차 분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1차 분할 그대로 깔고 있습니다. 음을. 이거 양을 깔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했으니까 다음에 음을 얹어주죠. 이게 올려줍니다. 위에 양, 왼쪽하면 이쪽이 왼쪽 하는 거 음이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양. 이게 이제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3단 분할을 합니다. 자,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 됐습니다. 자, 3단분 하더라도 음요 2개는 그대로 간다 그랬죠. 음요 2개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깔아주고 음요 2개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음효와 양효가 있습니다. 음효와 양효는 거기다 깔아주죠. 음효와 양효는 거기다 깔아주고, 이거는 양효와 음효입니다. 그죠? 양효와 음효. 이거는 양효, 음효. 그대로 깔아주는 겁니다. 양효, 양효. 똑같이. 자, 이까지 똑같이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을 갖다 추가시키는 거죠. 이 이거는 양, 이거는 이거는 양, 이거는 이거는 양, 이거는 이거는 양. 이런 식으로 1차 분화, 여기에 1차 분화, 2차 분화, 3차 분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1차 분화는, 태극이 1차 분화가 어떻게 음양이 생겼죠. 이걸 갖다 우리는 음양 또는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분화는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이니까요. 이게 사상입니다. 사상. 2차 분화는 사상이 생겼죠. 자, 3차 분화를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3차 분화를 하니까, 자, 이거 보실까요? 3차 분화를 하니까 이게 양이 생기면 뭡니까? 건이죠. 건. 이건 뭡니까? 양효 두 개의 음효가 있으니까 연못을 표시하는 태입니다. 우리 태연이 배웠죠. 태연이. 태연이가 연못 놓나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불화를 상징하는 입니다. 이거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죠. 이거는 바람풍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이거는 물수를 표시하는 감입니다. 이거는 내산을 표시하는 간. 이거는 땅지를 표시하는 곤입니다. 자, 보시면은 건, 태, 이, 진, 송, 감, 강, 곤이 되죠. 이게 8개입니다. 3차 분화하면서 8개 생긴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생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의 호가 8개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음효, 양효를 할 때요. 자, 우리가 음효는 이렇게 표시를 했고, 양효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법수는 0하고 1입니다. 0하고 1 중에 짝수는 어느 것일까요? 짝수는 0이죠. 홀수는 1입니다. 그러니까 짝수는 0으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홀수는 1로 표시해줍니다. 즉, 음은 수축하는 성질이 있죠. 양은 발산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음효는 이진법수에서 0이고, 주역에서 양은 이진법수에서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태, 이진, 송감, 강곤, 이 밑에 있는 양효, 음효를 숫자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양효는 1이라 그랬죠? 이게 1, 1, 1. 세로로 쓰지 말고, 이 세로 쓴 걸 가로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1, 1, 1. 그 다음에는 1, 1, 0, 1, 1, 0, 1, 0, 1, 1, 0, 1, 1, 0, 0, 1, 0, 0. 그 다음 0, 1, 1, 0, 1, 1, 0, 1, 0, 0, 1, 0. 그 다음에 0, 0, 1, 0, 0, 1. 그 다음에 0, 0, 0, 0, 0, 0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건태, 이진, 송감, 강곤 이 8개의 궤를 이진법수로 표시를 했더니 이 배열하고 이 배열하고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이 자리를 세자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앞에 00을 붙여주겠습니다. 임의로. 이건 뭐 의미가 없는 숫자니까요. 자리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자, 000, 001, 010, 011, 그렇죠?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똑같아져 버렸죠.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게 결국은 주역의
양과 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바로 이 이진법에 의해서 음양이 생겼던 겁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이진법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왜? 보킷이라는 사람이 대략 BC 2800년경의 사람입니다. 2800년. 지금이 2024년이니까요. 약 4800년, 약 5000년 전의 사람이 보킷입니다. 그 보킷이가 만든 게 이 8괴인데 이 당시에 이진법수가 있을 수가 없죠. 이진법이라는 것은 1678년에 독일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발견한 게 이진법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 8개의 이 순서가 이진법수 순서하고 똑같더라는 걸 이제 밝혀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8개는 이렇게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죠? 밝혀냈는데 그럼 64개는 또 어떻게 이진법하고 관계를 갖느냐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4개는 말 그대로 세효식 구성되어 있는 8개가 서로 중첩돼 가지고 64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괴는 상괴와 하괴가 각각 세효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8개가 중첩이 되면서 하나의 괴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64개를 한번 보도록 해요. 64개. 64개 중에서 맨 처음 있는 게 뭐죠? 건이죠. 건계를 먼저 한번 볼까요? 건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건계를 보면은 하계가 양효가 3개, 그 다음에 위에도 음효가 3개입니다. 그렇죠? 양효가 3개죠. 양효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건이 2개니까 중천건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하계가 건으로 되어 있는 이 건계가 8개 중에 하나죠. 건계가, 그죠? 이게 원래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이 괴가 어떻게 상계를 끌고 오는지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양효 3개는 그대로 갑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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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자, 이래 두고, 그 다음에 이 건괴가, 이 하계에 되어 있는 건괴가 상계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어떻게 데려오냐? 이게 양효 3개를 데려왔죠. 이 건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태를 데려옵니다. 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계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건태, 이진, 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는 음효가 3개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건, 태, 이, 진, 손, 간, 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개 중에 건계가 상계를 8개 끌고 오면서 8개의 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건태, 이진, 송감, 강곤 8개가 우리가 8개 있으니까요. 8개 각각 만들어지면 8, 64, 64개가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건계만 문득 본 겁니다. 자, 건계를 보니까 이 숫자를 양효는 1로 표시하고 음효는 0으로 표시한다서 이 양효죠. 그럼 1, 1, 1, 1, 1, 1입니다. 왜? 1, 1, 1, 1, 1, 1이죠. 우리 효는 아래에서 위로 배열이 되지만은 진법수는 보다시피 옆으로 배열이 되죠. 이쪽 부분이 하계고 이쪽 부분이 상계입니다. 그래서 1, 1, 1, 1, 1, 1.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1, 1, 1, 1, 1, 0이죠. 1, 1은 생략하겠습니다. 왜? 다 똑같이 1, 1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거는 110입니다. 110. 이거는 101, 101. 그 다음에 이거는 건태, 이진이니까.
제가 잘못 그렸네요. 자, 근태 이친. 이거는 100입니다. 100. 그 다음에 이거는 011. 이거는 010. 이거는 001. 이거는 000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111부터 111, 110, 111, 110, 101, 100, 011, 010, 001, 000 똑같죠, 이것도. 이 순서가 틀리잖아요. 물론 이건 이쪽부터 그리면 되죠. 관계를 이쪽으로 그려나가면 되니까 이거는. 이 순서는 관계없죠. 그죠? 하여튼 이게 숫자가 지금 똑같이 이진법소하고 관계의 상계 부분이 똑같이 지금 배열되고 있습니다. 111, 110, 101, 100, 011, 010, 001, 000. 자,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근 다음에 근태죠. 태계입니다. 태계는 밑에 하계가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죠. 태계를 그려보겠습니다. 태계 8개 그리죠. 태계도 8개를 개를 만들 테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하계는 이 태계로 만들었습니다. 태계. 그리고 상계를 표시를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근, 태, 이, 진, 송, 감, 간, 곤. 이 식으로 다시 놓여지겠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근,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자, 이런 식으로 근, 태, 이, 진, 송, 감, 간, 곤. 똑같죠? 근, 태, 이, 진, 송, 감, 간, 곤. 이런 식으로 하계가 상계를 8개씩 불러와가지고 8개씩이 됨으로써 8, 8, 64, 64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효는 1로, 음효는 0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 위에다 표시해 볼게요. 밑 좁으니까요. 자, 밑에서부터 110, 111, 111. 이거는 110, 111은 또 똑같으니까 110은 생략하겠습니다. 110, 110. 그 다음에 110, 101, 110, 100, 110, 011, 011. 그 다음에 110, 010, 110, 001, 001, 110, 000. 자, 이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똑같아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역이 어떤 신비하고 난해하게만 생각했지 주역에 어떤 논리가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이진법수하고 주역의 논리 부분은요, 어디에서도 이 이진법수를 주역에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이 그냥 신비하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 신비함 속에서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 그럼 그 논리를 어떻게 밝혀냈느냐? 그게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17세기경이에요. 17세기경. 그때 17세기경에는 유럽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많이 건너왔습니다. 그
이진법을 발견했다는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아는 부베라는 신부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넘어왔죠. 넘어와가지고 중국의 주역을 봤더니 라이프니츠가 만든 이진법수 배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라이프니츠한테 서신을,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중국에 왔더니 주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역의 배열이 이진법수 배열하고 똑같더라. 그럼 당신이 만들었다는 이 이진법수는 주역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주역은 벌써부터 5,000년 전에 주역이었다. 근데 당신은 1678년에 이진법수를 만들었으니까 당신의 이진법수는 주역보다 뒤떨어져 있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비꼬는 식으로 이렇게 보냈던 거, 서신을. 그 서신을 받아본 라이프니츠가 아연질색을 합니다. 자기가 이진법수를 발견해낼 때는 전혀 이 주역이라는 게 있다는 걸 조차도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자기는 그냥 01, 01이 바로 우리 컴퓨터 숫자지 않습니까? 01이라는 그 두 자릿수 이진법수가 나옴으로써 라이프니츠가 생각할 때는 이진법수보다도 더 완벽한 수는 없다. 앞으로 이 이진법수가 이 수세계를 장악할 것이라 라고 라이프니츠는 생각을 했답니다. 왜? 0이라는 두 자릿수는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하는 완전히 이분법으로서 100%다 커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결국은 이진법수를 도입해 가지고 디지털 세계가 형성됐죠. 어쨌든 그 편지를 받아본 라이프니츠가 답을 씁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 주역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이진법수를 발견한 내가 1678년에 발견한 것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 주역이라는 이 철학서가 만약에 내가 발견한 이진법수가 없었더라 그러면은 이 주역이 논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 결국은 이진법수가 생김으로써 주역이 갖고 있는 논리성이 확보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답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역이 이제 이진법수하고 관련을 맺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주역하고 이진법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 다들 궁금하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수를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적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진법수가 주역의 근간이 되고 있었다. 즉 주역이 그냥 신비한 것만 아니고 주역 속에 나름대로 이진법수라는 논리를 깔고 있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역이 서양 사람들에게도 획기적으로 다가가죠. 주역이 그냥 주역이 아니구나. 점치는 책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부분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진법과 주역의 관계를 설명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막상 이진법수를 주역에 도입해 봤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그러면요. 자, 요건 지워버리고 이 관계, 중천관계 하나만 남겨둬 보겠습니다. 중천관계만 남겨뒀습니다. 중천관계만 남겨뒀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양유니까 그죠? 1, 1, 1, 1, 1, 1로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법수는 세로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가로로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1, 1, 1, 1, 1이 되죠. 주역의 6호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진법수도 하계가 앞에 옵니다. 이게 1입니다. 이게 2이고 하계가 밑에서부터 저거 올라간다는 얘기죠. 1, 1, 1, 1, 1, 1입니다. 자, 그럼 이 중천관계라는 이 이미지가요. 이 이미지가 주역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역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주역 책을 보다가 이 이미지만, 이 주역 괴만 봐도 생소합니다.
생소하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안 보려고 그러죠.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 양효는 이진법수 1로 대처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했다 가지고 어떤 주역에서 어떤 의미가 상실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결국 양효가 1이고 음효가 0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수지역 책을 내면서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3장부터 시작되는 64개의 괴상을 표시할 때 이렇게만 표시한 게 아니고 옆에다 같이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이진법에 대한 수도 같이 표시를 해뒀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이진법수에 의한 이 숫자는 우리가 항상 보던 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익죠.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진법수를 표시하면은 주역의 호로 표시한 것보다도 뜻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또는 줄어드는 게 아니냐 하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양효가 1이고 음효가 0이기 때문에, 양효가 1이고 음이 0이기 때문에 결국 주역이라는 게 이진법의 1, 0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괴상을 표시하는 것이나 이 이진법수로 괴상을 표시하신 것이나 똑같은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수천년 써내려오던 괴상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옆에 변기를 해둠으로써 우리가 좀 더 쉽게 주역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큰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괴상 표시 방법을 제가 신괴상 표시 방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교재에서는 신괴상 표시 방법에서 표시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이름이 함형 이창영의 주역 학당입니다. 이건 다른 내용 없습니다. 결국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또는 시간 관계상 유튜브에 설명 못 드린 부분들은 이 함형 이창영의 주역 학당이라는 이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다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자료 중에서도 우리가 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진법과 주역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3장부터 시작되는 64개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 블로그에 64개의 고사라는 제목으로 각계에 대한 얘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즉 서술식으로 얘기식으로 적어 둔 겁니다. 왜? 이 하도 주역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럼 경계에 대해서는 어떤 고사를 가지고 있을까? 또는 공계에 대해서는 어떤 고사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64개에 대한 모든 고사를 각 개마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고사를 미리 한번 읽고 그 개를 공부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추석도 지났고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